여덟 번째 브랜드는 그 표어가 되게 재밌는데 김치가 맛있어서 찌개 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표제어를 걸고 있는 김치도가입니다. 사실은 아까 이제 어떤 분도 우리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유망 프랜차이즈를 선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그 소위 장점을 평가하냐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겁니다. 김치도가라고 하는 브랜드는 오래된 브랜드도 아니고 매장이 많은 브랜드도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김치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부각을 그래도 장점이 있다라고 보고 초청을 하는 건데. 네네, 안녕하세요. 묵은지 김치찌개 전문점 김동현 전무입니다. 김치도가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총괄을 맡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네. 김치도가는 어떤 브랜드입니까? 우리나라의 어느 상권에 들어가더라도 사실 김치찌개 전문점들은 다 있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모토를 가지고 네. 이제 그 표어도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장사를 해보니까 정말 장사가 잘 돼요. 왜냐하면은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재료라고 하는 거는 다른 김치찌개 전문점들은 안 좋은 재료라고 하면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는 묵은지 김치찌개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묵은지 김치찌개라고 하는 거는 오랜 시간 동안 숙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숙성이라고 하는 것은 맛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또 그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장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가장 맛있는 김치찌개 전문점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제 묵은지를 이제 꺼내 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밥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밥이 맛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마솥밥과 묵은지 김치찌개를 가지고 8,000원에 팔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소개를 그렇게 했는데 네네. 우리나라에서 김치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인 본사가 지금 김치도가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네. 그것도 좀 가볍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그 어떤 제조원을 갖고 있는 데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거든요. 또 김치 같은 경우는 일반 그냥 저희가 맛김치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맛김치를 받아서 김치를 만드는 그 맛과 또 묵은지 오랜 6개월 이상 저희들이 숙성을 시켜야만 묵은지라는 말을 이제 법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묵은지 김치찌개를 그 1년 동안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진 그런 회사가 저희들 이제 바탕이 있는 거죠.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묵은지 김치찌개 정말 맛있는 김치찌개 전문점을 만들자 해서 탄생한 브랜드가 김치찌개 도가트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이제 만든 브랜드입니다. 김치도가라고 하는 브랜드가요. 네, 아까 백채 김치찌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 사실 김치찌개 브랜드 중에 가장 매장 수도 많고 뭐 이렇게 선도하고 있는 브랜드여서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 네네. 김치도가는 일단 매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지금 5개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지금 자꾸 껐다 켜졌다 그러는데요? 마이크 네네. 안 지금 건드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장사가 잘 되는 매장들, 뭐 저는 솔직히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 1층에 김치도가가 있기 때문에. 네네. 김치도가 매장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출발을 할 때는 이제 평수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매장 평수 크기가 투자 금액하고 이제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 백채라든가 또 다른 브랜드들 보면은 작은 매장들도 있고 큰 매장들도 있습니다. 김치찌개 전문점들이. 근데 저희들은 만약에 장사가 잘 됐을 때 그러면 어떤 테이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수가 몇 평일까라고 고민을 처음에 시작을 하고 이제 이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생각했던 매장의 크기가 20평에서 30평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출발을 해서 네. 실제로 이제 20평대 매장과 30평대 매장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출 올라가는 매출, 일매출 기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파는 매장들이 지금 현재 출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혹시 매장이 장사가 잘 되게 되면 절대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작은 매장이든 큰 매장이든 인건비는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평수가 20평에서 30평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해서 출발한 게 이제 저희 브랜드의 어떤
그 평수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게 김치도가였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들은 그 김치찌개가 있게라고 하는 브랜드를 일반 고객들이 볼 때 장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볼 때 어디서 가장 리스크가 있을까 생각을 처음에 출발을 했을 때 그때 여름철에 그 매출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로 첫 번째 해에 여름 매출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여름 매출도 그렇게 그 낙폭이 이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한 10%에서 한 20%밖에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이제 매출이 유지가 됐는데 그 이유를 저희들이 이제 한번 또 살펴보니까 그 도심형에서 저희들이 오픈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에어컨 있는 데서 차를 타고 에어컨 있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에어컨이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몸이 좀 냉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그 에어컨 바람 쐬다 보니까 한여름에 그러다 보니까 이 따끈한 어떤 그 찌개 또 특히 김치찌개 같은 매출이 생각보다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팬데믹 어떤 그 코로나 19에 대한 영향을 저희들도 다행히 직장인들이 많은 곳에 매장을 오픈하다 보니까 매출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마솥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밥맛이 네네.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1층에 있으니까 자주 가서 먹게 되는데 네네. 가마솥으로 밥을 하면 밥맛은 좋은데 예를 들면 회전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회전율이 떨어지면 기본적으로는 매출이 아까처럼 작은 매장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네네. 김치도가는 그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가마솥밥으로 해서 어찌 보면 정성을 쏟으면서도 회전율을 되게 높이고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사를 특히 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회전율이 낮을 것이다. 음. 그리고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들 저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손님이 한 번 매장에 20평 매장에 60명이고 50명이고 한 번 차잖아요. 차게 되면 그 다음부터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고객들은 밥 먹는 사람이 좀 늦게 일어나시는 테이블도 있고 좀 일찍 일어난 테이블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준비할 때 전체에 들어갈 수 있는 밥을 미리 그 뜸들이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기계거든요. 그 네. 기계가. 그러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해놓고 나서 전 테이블이 꽉 찰 수 있는 그 밥을 미리 준비했다가 이제 한 테이블이 끝날 때마다 한 테이블씩 이제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실제로 운영을 해보시면 전혀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를 쓴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네네. 다른 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모르니까 지금 네네. 가마솥밥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장비를 쓰고 있고 그 장비 때문에 되게 빠르게 밥을 지을 수 있고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네. 음, 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이외에도 네, 저희가 이제 그 가마솥밥은 사실 투자 금액하고 또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 대표, 그 백창기 대표님께서 항상 그 주장하시는 게 그 인테리어 부분에서 최소화 시켜달라. 네, 실질적으로 15개 매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매장은 한 개 매장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저희 보수공사로 이렇게 오픈을 한 매장들이라서 거기서 세이브된 투자 금액, 그러니까 그 장비는 한 700에서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매장별로 그 솥밥 기계하고 네, 그릇류가. 그러면 그 7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되는 그 투자 금액을 이제 인테리어 부분에서 전략을 해서 그걸 커버하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업 구상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음, 누누이 이제 저희 회사의 방침이긴입니다만은 투자 금액을 최소화시키는 게 아마 저희 브랜드의 강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뭐 사실은 매장의 경쟁력과 성공 전략을 같이 물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적어도 지금 김치도가는 무엇으로 승부하고 있다라고 소위 네. 창업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공 전략과 차별화 예. 전략을 좀 제시를 해 주십시오. 이제 올해가 저희가 이제 2년이 끝나고 이제 곧 3년 차로 접어드는데 2년 동안 저희들이 통계 자료를 갖고 봤을 때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직장인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매장을 오픈을 했거든요. 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팬데믹 때문에 모든 영업 시간이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거리두기가 되다 보니까 그 직장인들이 적은 매장들은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제 주변에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매출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 그런데 김치도가는 철저하게 직장인들이 많은 곳에 일단 저희들이 매장을 오픈했기 때문에 그 매출이 그렇게 하락되는 부분이 굉장히 낮고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 우리 성공 전략 중에 하나였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방의 인건비를 줄이는 시스템은, 그러니까 한식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주방에 일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거든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육수를 엑기스화 시켜서 각 매장에다가 이제 공장에서 보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육수를 그 이제 장사라고 하는 거는 오늘 맛있게 끓였다가 주방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내일 맛이 없게 되면은 그야말로 굉장히 치명적인 이제 매출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그 매출은 결국은 맛의 일변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공장에서 엑기스를 만들어서 사람이 바뀌더라도 이제 맛이 변하지 않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성공 전략 중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기를 만약에 150, 200인분씩 파는데 저희들이 그걸 매일 주방에서 썰게 되면은 그 팔이 아파서 못 썰거든요. 그 고기 김치찌개가 가장 많이 또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고기도 본사에서 다 썰어서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김치찌개 8,000원짜리 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파는 매장들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바빠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그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점심시간에는 정말 저희 바빠요. 그런데 저녁 시간에는 이게 그 유황 오겹살이라고 하는 것도, 묵은지 오겹살도 있고 두루치기도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그 다른 곳보다는 그 식사 메뉴가 또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깃밥을 먹는 그런 시스템에서 솥밥을 주다 보니까 저녁에 김치찌개 세트가 많이 나가고 또 계란말이도 많이 나가고, 거기에 저녁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제 오겹살 같은 거, 이런 메뉴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매출이 사실 그 지금 독산역 같은 경우는 그 22평이거든요, 실평수가. 근데 처음으로 저희가 역 앞으로 나왔거든요. 저희 매장들이 거의 보면 다 후면에 있고 좀 사이드에 빠져 있는 그런 그 매장들이 많은데, 지금 그 매장은 처음으로 저희들이 역세권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지금 일평균 300만 원씩 팔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은 그 역세권에 조금 더 접근을 한다면은 일매출 400만 원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어떤 이제 마케팅 기획을 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좀 그 매장을 좀 한 30평에서 40평대 매장을 1억만 팔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역세권으로 나가는 것도 이 메뉴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본부장님이 너무 여유 있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시간이 그렇습니까? 거의 다 돼버렸어요. 네. 자, 창업비용 이야기. 창업비용이 사실은 김치도가가 특성 있게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창업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업비용 네. 설명 좀 정말 해주십시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매장은 거의 1억 이하로 다 오픈했습니다. 전 매장들이. 그러니까 보증금 다 포함해서요. 원래 아무것도 없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20평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비어있는 점포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장사하다가 그 무권리로 나온 매장들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아마 가장 적은 그 투자 금액을 가지고 오픈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음, 실제로 뭐 너무 또 짤막하게 끝내라니까 짤막하게 끝내버리셔서, 네, 김치도가는 제가 보통 이야기하는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5천만 원으로 창업하고 이런 네, 브랜드의 사실 주인공이에요. 네, 네, 주인공이어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나주곰탕, 바울의 나주곰탕의 황 본부장님도 약간 그런 쪽에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창업자가 얼마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그 창업 비용에 맞춰 가지고 창업을 해줘 버리는 뭐 네, 그런 개념이고, 실제로 네, 저희 회사 1층에 있는 매장도 창업자가 부담한 돈은 실제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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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평 정도 매장이 그 사이즈인데, 그러니까 여기 가산 디지털 단지가 절대로 싼 지역은 아니에요. 물론 비싼 지역은 아니지만 그렇게 싼 지역은 아닌데,
여기에 지식산업센터 1층에 있는 매장을 한 30평짜리를 그것도 4천만 원만 투자를 해서 창업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남들은 안 믿는데 이제 네. 물론 이제 그게 총 창업 비용은 아니죠. 그죠? 네, 네. 본사가 맞습니다. 투자를 해준다든지 네, 또는 네.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가지고 투자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인벤처. 창업 네, 비용을 네, 조정해주는 그런 특성이 있는 브랜드가 사실 김치도가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본부장님, 저기 전무님 마지막으로 난 이 얘기는 하고 가야 되겠다. 있으세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가맹본부의 역할은 사실 철저한 상권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점주가 문제가 있어서 장사를 못 하더라도 사실은 또 본사가 걸머지고 가야 되는 그런 뭐 문제죠. 왜냐하면 또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그 상권에 대한 어떤 마케팅 홍보 기획도 본사에서 짜야 되고 그런데 김치찌개 전문점은 제가 처음에 이 브랜드를 맡아서 하겠다고 결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너무너무 많은 그 김치들이 네. 사실은 이제 뭐 중국산도 너무 많고 그리고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본부장님, 예 전무님 그런 짧게 부분에 해주셔야 대해서 돼요. 짧게. 네, 짧게 시간 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매장을 그 이제 장사가 잘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평수는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20평에서 30평 정도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그 절대 인건비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그 200에서 300만 원 정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매장이 김치도가는 가능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